안녕하세요. 오늘은 플럭스원 툴즈를 효과적으로 섞어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두 번째 영상입니다. 오늘은 인페인팅과 아웃페인팅 기능을 가진 플럭스원 툴즈를 이용해서 이미지의 일부를 자연스럽게 수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플럭스원 리덕스 모델을 함께 사용해서 필로 부분 수정을 하는 곳에 특정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적용시키는 방법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플럭스원 리덕스가 가지고 있는 참신하고 실용적인 다양한 기능을 함께 소개해 드릴 예정이니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물이 몇 가지 필요합니다. 이 영상의 상세 설명란에 있는 실습 자료 페이지를 확인하셔서 플럭스 툴즈 필 플러스 리덕스라고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시고 먼저 컴퓨터용 워크플로우 2개를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클릭하신 후 파일이 열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모델들을 다운로드 받아주셔야 하는데요. 디퓨전 모델스의 플럭스 필 데브 FB16 QA GGUF 이것을 다운로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이곳에 있는 가장 하단에 있는 이것을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의 컴퓨 UI 모델스 디퓨전 폴더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도 플럭스원 데브 Q GGUF 이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디퓨전 모델스 폴더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타일 모델스에 있는 이 플럭스원 리덕스 데브 이 파일도 스타일 모델스 폴더 안에 저장해 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VAE, 텍스트 인코더, 클립 비전 모델 이 모든 것을 이곳에 작성해둔 저장 위치에 안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워크플로우에서 오픈으로 여러분이 저장해 놓으신 그 폴더에 가서 먼저 플럭스 필 앤 리덕스.json 이 파일을 먼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서 노드 주변에 붉은 테두리가 생기시면 그 노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설치해 주셔야 하는데요. 이쪽 매니저에서 Install Missing Custom Nodes를 선택하시고 저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특정 노드팩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이쪽에 그것을 인스톨하라고 나올 것입니다. 모두 인스톨을 클릭하시고 이쪽 백으로 돌아가셔서 이 업데이트를 클릭해 주시면 실습을 진행하는 가운데 컴퓨 UI 버전 문제 때문에 오류가 생기는 것을 미리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리스타트를 눌러주시고 컴퓨 UI가 시작되면 제 실습을 따라 해 주시면 됩니다. 플럭스 툴즈로는 두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만약 좀 더 기초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여기에 나타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먼저 시청하시고 이것을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용할 워크플로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오늘 사용할 워크플로우는 이것이 핵심이고요. 이것은 마스킹을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옵션으로 사용할 것이고요. 이쪽에 패스트 그룹 바이패서를 통해서 브라우저로 되어 있는 이 그룹들을 켜고 끄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실 일은 이곳에 모델들이 정확하게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 가능하시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쪽에는 플럭스 필 데브 QA GGUF 클리벨 그 다음에 T5V1 XXL QGGUF 이것을 선택해서 넣어주시고 타입은 플럭스로 해주시면 됩니다. 그 외에 이쪽에 꺼져 있지만 이쪽에 클립 비전 모델, 시그 클립 비전, 패치 14, 세이프 텐서스 이것도 선택해 주시고요. 이 아래쪽에 스타일 모델, 네임이라고 되어 있는 것 이곳에 플럭스원, 리덕스, 데브, 세이프 텐서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모든 모델들을 다 필요한 곳에 넣으신 것입니다. 현재 여기 인풋 이미지 설명을 위해서 어떤 이미지 하나를 넣어 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이렇게 고양이 신사인데요. 할로윈 데이에나 어울릴 복장이네요. 인페인팅 작업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 마스크를 입혀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오픈인 에디터 이것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이미지가 나타나죠. 이 이미지가 너무 커서 부담스러우시면 스크롤 버튼을 통해서 이렇게 작게 줄이신 다음에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이쪽에 브러쉬 타입 있죠? 이 브러쉬 타입을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서 적당히 정확하지 않아도 되니까 살짝 넓게 이 고양이 머리를 선택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여기다가 사실은 닭 머리를 넣을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양이보다 벼슬이 있어서 좀 더 클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채색을 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지우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서 지우개 도구를 이용해서 살짝 이렇게 지우셔도 되고요. 모두 잘 칠해졌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블랙, 화이트 아니면 네거티브를 통해서 적절하게 잘 선택되는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이브를 누르고 나오면 이렇게 얼굴에 모두 마스킹이 됐죠. 그러면 여기에 이미지는 이 라인을 통해서 이쪽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제가 이렇게 채색한 마스크는 이 라인을 통해서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 이 노드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은 이미지에서 유지할 부분과 마스크 영역으로 해서 수정할 부분을 분리해서 이 프롬프트가 마스크 영역에만 적용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익스펜드 마스크는 마스크 영역을 조금 넓혀주고 가장자리를 블러를 주어서 이 마스크된 영역과 마스크되어 있지 않은 영역이 자연스럽게 합성되도록 도와줍니다. 현재 이쪽이 바이패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긍정 프롬프트와 플럭스 가이던스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플럭스 가이던스에 현재 이 가이던스 수치가 30인데 일반적으로 3.5인데 30이라는 높은 수치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플럭스 P를 사용하기 때문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적인 노드는 디퍼런셜 디퓨전인데요. 여기서 익스펜드 마스크가 마스크 영역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면 이 디퍼런셜 디퓨전은 여기 이 플럭스 필 대분 모델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마스크된 영역의 이미지를 생성할 때 마스크되어 있지 않은 부분과 자연스럽게 합성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set origin 이미지는 원본 이미지를 이쪽에 보내주어서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여기도 set result 이미지라고 있죠. 이 result 이미지도 이렇게 결과 이미지를 이쪽에 보내줘서 이쪽에서 이미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외에도 이 파지티브와 네거티브를 이 K 샘플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요. Everywhere는 여기 있는 레이텐트 이미지를 K 샘플러로 보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일단 여기에 프롬프트에 치킨 헤드라고 제가 미리 입력을 해두었는데요. 네, 이제 고양이 얼굴을 닭 머리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텝은 20, CFG 스케일은 1, 샘플러 네임은 보일러, 스케줄러는 일반적으로 심플로 하는데 노멀로 하셔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디노이즈 강도는 1로 지정을 해서 run. 여기에 마스크가 생겼고요. 이 마스크가 이쪽으로 이동하고 현재는 지금 프롬프트 처리가 되고 있고요.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번에는 이런 작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이곳에 빈 거실 이미지가 있는데요. 여기에 소파를 배치하고 이곳에 그림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될 일은 여기에 마스킹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마스킹 처리를 하고 이것을 참조 이미지로 리덕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고, 이 이미지 또한 리덕스 모델을 사용해서 이렇게 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소파가 정확하게 여기에 맞게 높이와 가로 비례가 맞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장 편한 방법은 포토샵에서 이 소파 이미지를 따와서 이렇게 배치를 임시로 해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시로 배치된 이 소파 이미지를 마스킹을 처리하면 정확하게 이 소파가 이곳에 참조돼서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이 포토샵을 사용할 줄 아시는 분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만 저는 오늘 그냥 컴퓨어에서 이 모든 작업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곳에 이미지 컴포지션이라고 있고요. 이 프로렌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미지 컴포지션은 포토샵처럼 이미지를 합치기 위한 것이고요. 이쪽에 프로렌스는 LLM 모델을 통해서 소파 영역을 따내고 이곳에 레이어 합성처럼 합치기 위한 그 작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일단 플럭스 필과 인풋, 리절트 이 세 개를 모두 바이패스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위에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있는 것 이 두 개를 이렇게 선택하시면 이 그룹이 모두 켜지죠. 여기에는 거실 이미지, 여기에는 소파 이미지를 넣을 건데요. 그 이미지들은 구글에서 빈 거실 공간 그리고 소파 이미지 이런 걸로 검색을 하시면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 미리 준비해둔 이 이미지를 하나 넣고 이 이미지도 하나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 이것을 사용하셔서 화면을 약간 줄인 다음에 이번엔 사각형 브러쉬 타입을 이용해 보겠습니다. 사이즈는 좀 키우고요. 그래서 적당히 이 정도 여기에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세이브를 누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이 부분은 지금 소파가 형태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대충 사각형 모양이 되도록 채색을 한 것이고요. 이 소파도 비슷한 방법으로 칠하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로 하시는 것보다 좀 더 스마트한 방법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소파라고 이렇게 타이핑을 하고 이쪽에 소파가 분류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프로렌스는 이 박스, 사각형 형태로 이미지를 탐지한다면 이 SAM2는 이 소파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인지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스킹이 돼서 이쪽에 들어가면 컷 바이 마스크, 이 마스크로 이 이미지를 커팅하는 그 역할을 하는 노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마스크가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이 마스크는 이미지 형태로 된 마스크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를 이미지로 변한 이 마스크 안에 넣어주고 이 원본 이미지가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것이 정확하게 이 소파만
분리돼서 이곳에 시각적으로 보여주고요. 실제는 배경이 투명하고 소파만 있는 그 이미지가 이곳에 들어갑니다. 이미지 투 페이스트, 그래서 위에 붙게 되고요. 이 이미지는 배경으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지 베이스가 되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마스크 표시를 한 이것은 또 RGB 이미지로 변화해서 이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페이스 바이 마스크, 이 마스크 영역 안에 배경이 투명한 소파의 이미지가 직접 붙어서 들어가게 되죠. 여기에 여러 가지 옵션이 있는데 Keep Ratio Fit은 이 마스크 영역 안에 정확하게 붙여넣기 할 물체가 정확하게 맞게 들어가는 것이고, Fit은 이 마스크 영역 가로나 세로의 길이에 맞춰서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이것과 비례가 맞지 않는다면 좀 더 크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좀 더 작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Ratio Fit이라고 해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서로 레이어링이 돼서 합쳐지는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이 run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run, 이쪽 프로렌스 쪽으로 올라가서 프로렌스 모드에 지금 불러와지고 있고요. 처음에는 다소 시간이 걸렸지만 노딩이 된 상태에서는 더 이상 노딩에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고요. 네, 약간 여기에 노이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잘 만들어졌습니다. 사실 지저분해도 필을 할 것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이 두 개의 노드를 끄고요. 이 나머지 네 개의 노드들을 모두 켜겠습니다. 이렇게 켜주시고, 이쪽 인풋 이미지에는 여기서 생성된 이 이미지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카피 클립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이곳에 페이스트 클립 스페이스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 이곳에는 소파 이미지를 넣으시면 되는데요. 이 소파 이미지 이 따낸 것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 원본 이미지를 가져오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이 이미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카피 클립 스페이스 하시고 이곳에 페이스트 클립 스페이스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플럭스 리덕스 모델은 현재 이것을 마스킹 처리해서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 자체를 읽어서 이곳에 적용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현재는 마스킹 처리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인풋 이미지는 여기서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를 선택하시고 약간 이미지를 줄이시고 여기서 이렇게 살짝 크게, 아주 100% 정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결과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잘 들어갔고요. 세이브 이렇게 해주시고 진행을 해볼 텐데요. 이쪽에는 간단하게 그냥 소파 혹은 모던 소파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냥 소파라고 넣고 이 상태에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네, 이쪽이 이렇게 분리가 됐고 다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작은 점이 있네요. 네, 눈으로 잘 보이지 않았는데 이것을 이 점까지 포함해서 지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이브. 이제 다시 진행해 보겠습니다. run. 4픽셀 정도 커졌고 가장자리가 지금 블러가 된 상태고요. 이미지가 생성되고 있습니다. 네, 결과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오리진 이미지에 들어간 것이고 현재 이 보여지는 것이 결과입니다. 이 리덕스 모델은 완전히 동일하게 이미지를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그 스타일만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곳에 그림을 걸어 보겠습니다. 그림은 굳이 이것을 사용할 필요 없이 그냥 사각형이기 때문에 제가 적당한 크기로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곳에 액자를 하나 걸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는 이 결과, 이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한 크기로 액자를 넣을 수 있겠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하시고 카피 클립 스페이스 하신 다음에 이곳에서 페이스트 클립 스페이스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그림 이미지를 하나 갖다 넣어주시고 이것의 비례를 대충 고려하셔서 이렇게 하고 소파의 중앙 쪽에 이렇게 10대 6 정도 사이즈를 고려해서 그렸고요. 세이브. 이제 이곳에는 페인팅이라고 넣어줘야 되겠죠. UI인 것 같으니까 이곳에 오일, 페인팅, 브러쉬, 텍스처, on the wall 이렇게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run.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원본 이미지, 이것이 액자가 들어간 이미지입니다. 원본과 얼마나 닮았는지 한번 볼까요? 아주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한 스타일로 들어갔습니다. 너무 공감만 하니까 지루하시죠? 이번에는 좀 사람을 가지고 직접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적당한 여성 모델을 하나 골라서 이렇게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이렇게 특별히 마스킹도 하지 않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이런 노란색 가디건의 반바지와 탱크탑인가요? 네, 그런 것들을 그냥 넣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이렇게 오프닝 마스크 에디터로 하고요. 둥근 브러쉬를 선택해서 약간 크게 선택해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서 정확하게 저 옷의 사이즈를 잘 모르고 또 가디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크게 그려보겠습니다. 가디건은 아무래도 이렇게 타이트한 옷이 아닐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하고 세이브 이렇게 선택이 됐고요. 여기다는 간단하게 그냥 아웃핏 이렇게 아웃핏이라고만 넣어 보겠습니다. 이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run.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원본 이미지가 이렇고 이게 결과 이미지입니다. 너무 완벽한데요. 네, 이렇게 깔끔하게 이미지가 생성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작업은 여기서 마무리 짓기로 하고요.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리덕스의 숨겨진 기능, 참신한 기능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관심을 유도했었는데요. 리덕스는 여기 사이트에 보시면 오리 캐릭터를 이렇게 유리 모양으로 변경하기도 하고 이 오리 캐릭터의 행동과 주변 배경을 이 프롬프트로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리덕스 모델은 사실 이 프롬프트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레스트 랩이 그것을 제한해 두었는데요. 여기 플럭스1 프로나 울트라 모델은 인풋 이미지와 텍스트 프롬프트를 사용해서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다만 이것들은 유료 모델들입니다. 지금 무료로 배포되는 플럭스, 리덕스, 데브 버전은 아니거든요. 이 데브 버전으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은 이 컴퓨터 유튜버 중에서 굉장히 뛰어난 이 에이포크님이 밝혀내셨는데요. 이 리덕스에 사용하는 시그클립 비전이 이 토큰 수가 729 토큰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플럭스가 사용하는 이 토큰은 256 토큰입니다. 그래서 이 토큰의 차이가 약 3배 정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약화시켜 주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약화시켜 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 모델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 필 모델은 이쪽에 인풋 이미지가 있잖아요. 플럭스 리덕스 쪽에만 인풋 이미지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 해서 두 번째로 있었던 이 플럭스 데브 리덕스 이 워크플로우를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보시면 플럭스 데브 모델의 워크플로우와 플럭스 리덕스 모델의 워크플로우가 들어있습니다. 플럭스1 데브 Q8이 들어있습니다. 클리벨 T5 XXL 인코더 Q8이 들어있고요. 이쪽에 MT S3 레이턴트 이미지라고 해서 그냥 빈 레이턴트 이미지를 넣어주고 있고 그리고 플럭스 가이던스가 3.5로 되어 있고요. 이게 기본적인 플럭스 데브 워크플로우죠. 그 다음에 플럭스 리덕스도 앞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다만 여기에 리덕스 어드밴스드 노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리덕스 어드밴스드 노드를 보면 이쪽 시그클립 비전 패치 14에 이 토큰 수를 낮출 수 있는 다운 샘플링 팩터가 있습니다. 이 값이 커질수록 더 낮아지는 것이고 이것이 1이 되면 이 스타일 모델과 동일하게 됩니다. 또한 이 노드의 또 한 가지 특징은 여기에 마스크가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이미지에 마스킹을 해서 그 부분만 스타일이 적용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은 일단 이 클립 비전 인코드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이게 그 역할을 같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지워주시고 이 어플라이 스타일 모델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대체하기 때문에 이것을 클릭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고 일단 클립 비전을 여기 클립 비전에 이미지를 이미지에 그리고 이 스타일 모델을 이곳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오는 컨디셔닝을 여기에 넣고 이것이 이쪽을 통해서 다시 플럭스 가이던스로 들어가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넣을 이미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일부러 이렇게 가로가 긴 이미지를 선택했는데요. 마스킹 처리를 해서 이 소녀만 선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이렇게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를 선택하시고 이것을 가운데 스크롤 버튼으로 사이즈를 좀 줄이시고 이렇게 소녀의 외형을 선택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거티브로 바꿔서 처리가 안 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다 처리가 되었으면 살짝 크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가 이곳에 연결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곳에 보시면 파인 글라스 스컬프처 오브 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소녀의 유리 조각상을 만들겠다는 것이죠. 현재 이 다운스케일링 팩터는 3이기 때문에 기존의 1보다 약 3분의 1 정도로 약해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run을 눌러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run. 다운 샘플링 팩터는 그대로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타나는 결과에 따라서 조금 더 높여주거나 낮춰주거나 이렇게 해주셔야 합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원본과 너무 자세가 차이가 나죠. 유리 느낌은 아주 강하게 잘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운 샘플링 팩터를 조금 낮춰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run.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을 비교해 보시면 앞서와는 많이 비슷해졌는데 유리 느낌이 나기는 하는데 약간 반짝이는 유리 느낌이라기보다는 의도적으로 이런 반사도를 낮춘 그런 유리 이미지처럼 보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프롬프트로 리덕스 모델을 제어할 수 있게 되었고요. 이번에는 좀 더 강도가 높은 실험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여성이 이 한복을 입고 이 공간에 서 있는 모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 어드밴스드 리덕스 컨트롤을 3개를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이미지도 3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클립 비전과 이 스타일 모델은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를 해 두시고요. 이것을 약간 아래, 이것을 위쪽으로 해서 순서가 비슷하게 맞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선택하시고 Shift 키를 눌러서 이 노드를 선택하신 다음에 이곳에 Ctrl C, Ctrl V 이렇게 복사하시고 Ctrl V 이렇게 3개를 두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컨디셔닝은 컨디셔닝으로 이렇게 해서 마지막으로 플럭스 가이던스에 들어가게 해주시고요. 여기 있는 스타일 모델과 클립 비전 모델은 공통적으로 적용되도록 이렇게 3군데에 모두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여기에 이미지를 각각 넣어줄 텐데요. 이곳에 이 여성, 이곳에 한복을 입은 여성, 이곳에 공간을 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각 이미지에 마스킹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게 배경으로 사용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스크가 필요가 없고요. 이 배경 자체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얼굴에, 여기는 의복에 마스킹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 이번에는 여기 얼굴만 이렇게 선택할까요? 이렇게 해주시고 세이브. 이번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오픈인 마스크 에디터 선택하시고 브러쉬 사이즈를 좀 줄인 다음에 여성의 머리, 그 다음에 의복, 이쪽 글씨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글씨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한복을 입은 여성이 한국 전통 가옥 안에 서 있다. 그리고 런을 해보겠습니다. 네,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의복만 살짝 닮았을 뿐 이 얼굴이 거의 닮지 않았네요. 그래서 이번에는 디샘플링 팩터를 조금 조절해 보겠습니다. 1.5 정도로 해서 좀 강하게 인물과 배경이 반영되도록 해보겠습니다. 런. 네, 이제 결과가 제가 원하던 대로 얼굴이 상당히 비슷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오늘은 플럭스 필과 플럭스 리덕스, 플럭스 데브와 플럭스 리덕스를 함께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워크플로우에서 필은 플럭스 가이던스가 30, 그리고 플럭스 데브는 3.5인 것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플럭스 툴즈는 포토샵 AI와 비슷하지만 훨씬 더 다양하고 풍부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부분만 자연스럽게 수정해주고 원하는 스타일을 원하는 영역만 지정해서 조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원하는 구성이나 스타일, 캐릭터를 반영해서 그것을 프롬프트로 제어하신 다음에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플럭스 업스케일링까지 해주신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텐데요. 제가 이전에 눈차쿠 모델과 노드들을 사용해서 업스케일링 하는 방법을 영상으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영상을 참고하셔서 업스케일링까지 완벽하게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앞으로도 이렇게 실용적이고 창의적인 AI 활용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AI와 함께 성장하고 제 삶을 읽어나가는 모습도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도 AI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창의적으로 디자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티브